네, 안녕하십니까. 물리 스터디 무리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2025년 5월 9일. 지금 전자기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맥스웰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을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전자기학을 위한 수학을 조금 해 주셨고, 박민거 선생님께서 지지난주에 가우스 가우스 방정식인가요? 왜 이렇게 입에 안 붙죠? 단어가? 네, 가우스 방정식 해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바로, 네, 준비되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오늘은 맥스웰 방정식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마지막에 적으면서 얘기할게요.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음, 제 이제 오늘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에 이제 푸는 과정을 이제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스텝들에서도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상 저번에 했던 그 벡터 해석학 제가 한 건 아니죠.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언급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부터 이제 잠깐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넘어가 보면 저희가 그때 그 쿨롱의 힘으로부터 쿨롱스 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아, 뭔가 전하를 띤 물체가 있으면은 그 힘이 이제 전하의 크기의 두 가지의 크기의 곱에 이제 비례를 하고 거리의 거리의 제곱에 이제 반비례를 하는구나. 그리고 방향은 그 축을 따라서 이제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단위 전하에 대해서 표현한 걸 저희가 전기장, 이 패러데이가 이제 도입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기장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번 쭉 전개를 해보면 저희가 그때 다음과 같은 가정을 했었어요. 그 전 점전화라는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연속적으로 어떤 분포로 됐을 땐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전하 밀도라는 개념을 정의를 할 때 이제 각각 어떤 x 프라임 i라고 하는 점에 있는 지금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경우에서 x 프라임 i라고 하는 점에 있는 이제 점전화가 qi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qi 프라임과 이제 디렉 델타 함수의 어떤 선형 결합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디렉 델타 함수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그 휴리스틱하게 다른 모든 점에서는 무한인데 한 점에서 모든 점에서 0인데 한 점에서만 이제 무한한 값을 가지고 적분을 하면 이제 그 넓이가 1이 되는 그런 이제 함수라고 했어요. 뭐 넓이 혹은 부피요. 이제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엄밀하게 정의할 때는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를 할 텐데 저희는 여기서 그 넓이가 1인 가우스 함수, 가우시안 펑션을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용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0으로 보내다가 많은 어떤 굉장히 작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멈추는 거죠. 그럼 굉장히 샤프한 어떤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전화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어떤 완전 점이 아니고 매우 작은 영역이지만 공간상이 흩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사실은 분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 그러면 어떤 한 점 X에서의 이제 전기장은 그 여러 점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의 이제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쓰여졌던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디렉 델타의 이제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전류 밀도에다가 이제 다음과 같은 벡터를 곱하고 이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r 제곱분의 1의 그 방향은 r 방향인 그런 이제 벡터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공간에서 적분을 해주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잘 이 라빌라를 가지고 만지작거리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얻었어요. 이때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스칼라 포텐셜 혹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일렉트로스태틱스, 저희는 지금 스태틱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전하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레디언트의 컬은 항상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장의 컬은 다음과 같이 0,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앞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게 디렉 델타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번에 저 뭐 완성본을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미완본 디스코드에 올린 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이제 디렉 델타를 활용을 해서 로 오버 엡실론 제로. 이제 엡실론 제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진공 상태에서는 사실은 어떤 특별히 값을 가진다기보다는 저희가 단위계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등장한 어떤 상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어떤 진공이 아닌 어떤 물질 속에서 전자계약을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어떤 바뀌어야 되는 값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실용적인 거를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때 첫 번째 이제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우변이 어떤 자기장에 관한 항이 들어오면서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 될 그런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 방정식은 저희가 이제 전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혹시 조금 그때 아니면 저번 주 했을 때 뭔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자기장 이제 스테디 커런트가 흐르는 경우인 마그네토 스태틱스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기장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비오사바르 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저도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이번에 찾아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음 관찰했던 거는 저희가 쿨롱 법칙을 했을 때 힘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제 분명히 어떤 그 힘을 저희가 측정하는 것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학교 일반 물리 시간에 보통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아, 평행한 두 개의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두 도선 사이의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두 도선 사이에 전류가 이제 평행하게 흐르고 있다면은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이제 단위 길이당, 이제 말이 많죠. 단위 길이당 2파이분의 d d분의 이제 I1, I2 그리고 뮤 제로라고 하는 어떤 상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개가 안티 패럴렐하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하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적어보면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개의 전류고리. 근데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좀 제 표현력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이게 좋은 그림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위쪽에 있는 평행했던 도선이 조금 더 휘어 있는, 제가 지금 다시 시간은 조금 애매하고 조금 더 이제 휘어 있는 식으로, 약간 콩팥 같네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두 개 휘어 있는 식으로 이 어떤 전류 고리가 흐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I,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I 프라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쪽과 같은 경우의 힘이 이제 아래와 같이 휘어진 그런 도선에도 분명히 작용을 할 텐데, 이제 휘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패럴렐을 하면은
당기고 이제 안티 패럴렐 하면은 뭐 밀어내고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거를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실험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얻어낸 것인지 저는 이제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번 사용해서 가져와 보면은 각각의 이제 도선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C라는 도선에 이제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이제 C 프라임이라는 도선에 I 프라임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때 그리고 각각의 이 점에서 X 프라임 I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매우 작은 DL 프라임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이제 미소 길이 성분 이쪽에서 DL이라고 하는 어떤 미소 길이 성분이 있을 때 자, 각각의 그 DL과 DL 프라임의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어떻게 서로 힘을 주고받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C 도선 C의 DL 프라임에 어떤 이제 힘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위에 있던 그 논거를 좀 일반화 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뭐 실험적으로 이제 구할 수 있나 봅니다. dx 벡터는 4파이분의 뮤 제로 그리고 I dl 이제 이건 전류의 크기와 여기 있는 그 미소 길이 성분 벡터가 이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우변은 이제 그 각각 파트만 보면은 이제 I dl 프라임 그리고 이 r 제곱분의 r과 같은 성분으로 이제 쓰여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왼쪽 DL에 있는 여기 DL에 이제 가해지는 힘 전체를 C 프라임으로부터 가해지는 힘 전체를 이제 구하려면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닫힌 패곡선 C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선적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 이제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앞서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그 앞서서 제가 한번 잠시만요. 이제 다음과 같은 저희 관계식을 예전에 한번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DL 프라임과 그 이거 사이에 이제 벡터 곱이니까 서로 순서를 바꾸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R 제곱분의 R 햇은 그레디언트 오브 R분의 1.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써지고 순서 바꿔서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백햄룰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BAC 마이너스 CAB 이제 룰을 적용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A고 얘가 이제 B, 얘가 C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그레디언트 가끔 이제 여기는 괜찮은데 가끔 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지금 걸려 있는 얘만 이제 미분을 가해줘야지 그런 것들을 막 뒤섞어 버린다던가 아니면 D L 프라임 같은 걸 이제 조금 밖으로 꺼낸다거나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순서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은 이제 그 조금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붙어 있는 C 그리고 A, B 그리고 B, A, C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C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C라고 하는 도선에 걸리는 전체 힘을 구하려면은 이 DX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선적분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적분을 해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쵸 이제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래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파트는 저희가 어떤 저번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던 다음에 이제 펀더멘털 시오렘 오브 칼큘러스 그레디언트 버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A랑 B가 똑같은 점으로 가면은 그냥 이제 똑같은 거를 빼주니까 0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의 케이스는 이제 결국은 0이 된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R 제곱분의 이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게 붙어서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그 다음과 같은 힘이 되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x랑 x 프라임 사이 이제 부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처음부터 바꿔서 정의를 했다면은, 아, C 프라임으로부터 C로 가는 힘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C로부터 C 프라임으로 가는 힘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아래에 여기서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꾼 거에 해당을 할 거고, 뭐 얘라던가 이쪽에서는 이제 순서를 바꿔도 뭐 차이가 나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겠구나.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작용 반작용 같은 것도 이제 무리 없이 재현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전개를 해나가면은, 그러면 앞서서 이제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를 어떤 미소 어떤 함수 b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면은 db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표현을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dl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도선 성분에 I 프라임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때 그거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어떤 벡터가 이제 존재한다. db 벡터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정의를 해놓은 거고, 저희가 이거를 이 x 프라임에 대해서 한번 쫙 적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전류 밀도라는 것을 개념을 도입을 했을 때 이제 전개해 나가면 제일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저희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 이 새로 정의된 4파이 분의 뮤제로 이제 인테그랄 v 프라임 d 세제곱 x 프라임 그리고 r 분의 j 전류 밀도라는 이제 이것을 제가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하면, 이거는 이 빨간색으로 쓴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b 벡터의 컬을 한번 취해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또 이런 것들도 다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 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x 프라임이 아니고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쑥 들어갔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좀 애매한데, 일단 먼저 이 a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서 그 얘가 이제 뭔가 독특해 보이지만 사실은 r분의 1 그리고 어떤 j x 프라임 이렇게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컬을 취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는 그 J 같은 경우는 X 프라임을 가지고 X 프라임에 의존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미분이 되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어떤 식으로는 미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따져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한번 더 걸었을 때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또 그 트릭을 쓰는데 이제 이거는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4파이 디렉 델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줄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위쪽이 문제인데 얘가 미분하면은 x 벡터 빼기 x 프라임 벡터의 이제 절대값의 세제곱분에 다시 그냥 쓰면은 얘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내가 x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처음부터 적을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r분의 1을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한다는 거는 x 프라임에 대해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한다는 거랑 같아지는 거고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이 녀석도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이제 그 나뷸라 프라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바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붙기 때문에 전체가 그냥 이렇게 바뀐 걸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좀 처음 할 때는 이제 많이 기분 나쁜 포인트인데 그레디언트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레디언트 프라임 제곱으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벡터 형태로 쓴 거고요. 다시 한번 어떤 장난질을 할 수가 있냐면 그 integration by parts 부분적 분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첫 번째로는 얘가 얘에 대해서만 이제 부분적 분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를 감싸고 있는 파트랑 이 J를 미분하는 파트로 이제 쪼개지게 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전스 정리를 사용을 하면은 여기 그때 말씀드린 이 제 아래에 있는 이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사용을 하면은 결국은 서피스에서의 이제 적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전제를 하나 깔고 갑니다. 전류 밀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하 밀도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V 프라임이 굉장히 먼 공간으로 잡으면은 얘는 어떤 0이 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충분히 이제 큰 V 프라임을 잡으면은 이제 그 경계면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전하가 이렇게 있고 뭐 우리가 물리 시스템을 얘기를 할 건데 우주 끝까지 그냥 접근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서로 전하가 이제 물질을 교환하지 않는 그 어떤 경계면까지 우리가 쭉 밀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적분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생각이고 사실은 이제 어떤 경계면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것도 다 따져가면서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늘 저희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완전 제너럴라이즈 한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깔면은 어차피 이 여기서 이제 그 서피스에서 그 J랑 D 시그마랑 뭐 척분해봤자 어차피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는 0이 되고 두 번째 파트는 이 X 프라임이 있고 여기도 어떤 다이버전스 프라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딱히 0이 될 이유는 없지만 저희가 첫 번째 이제 가정을 깔아놨거든요. 아, 이 전류는 스테이셔너리 커런트다. 따라서 이제 어떤 변화율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0이 될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 파트도 이제 0으로 보내서 우리는 첫 번째 파트만 남게 된다. 그래서 컬 오브 B는 이제 뮤 제로 J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자기장에 저희는 이제 앞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었고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미소 전류에 대한 힘인 거죠. 우리가 전기장이, 그러니까 단위 전하에 대한 힘을 전기장이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단위 전류에 대한 힘을 우리가 자기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의 컬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이버전스 오브 컬은 0이니까 다이버전스 오브 B는 일단 0이 되고, 두 번째로 컬 오브 B는 뮤제로 그리고 J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자기학, 마그네토 스태틱스의 이제 정리들입니다. 혹시 이제 여기까지 좀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듣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BX를 정의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 DB가 결국은 저 DL 프라임이라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짧은 전류 네. 흐름이 어떤 한 포인트에 가하는 힘이라고 봐야 되나요? 결국은? 그렇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어떤 밑에 B는 그것을 적분, 그 DL 프라임이 아니라 그 C 프라임 전체에 대해서 다 접근한 거죠? 그쵸, 그쵸. 음, 네. 이제 사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떤 그림을 충분히 가져와야 이제 사실은 좋은데, 조금 더 풍부한 설명하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처음에 뭐 흐르는 전류에서 이제 그런 거 발견했는가부터 좀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수직 위주로 간 느낌은 있긴 하네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은 사실은 형태는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물론 여기를 뭐 DQ 프라임으로 했다거나 한 건 아니긴 한데, 이제 일렉트릭 필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단위 전하에 가해진 어떤 힘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전류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스테이셔너리하게 있는 저도 왜 이렇게 정의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점 전류라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점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전류는 흘러야 이제 자기장을 만드는 건데 점 전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가? 지금 싶은 생각은 지금 들긴 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B의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임의의 점을 하나, 어, 그러니까 전류가 있고, 전류가 흐르는 어떤 클로즈드 클로즈드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뭐, 폐곡선이 있고, 클로즈드 커브가 있고, 그다음에 임의의 점을 하나 찍었을 때 그 점에 그 가해지는 B를 그 다이버전스를 보통 뭐 소스 디텍터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은 항상 0이 나온다는 식으로 그렇죠. 말로 풀자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흔히 이제 이거를 약간 굳이 이제 전기장하고 비교를 하면은 노
어떤 자하 밀도, 어떤 전하처럼 자기장을 하는 그 마그네틱 어떤 모노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연에서 발견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라는 식으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장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전하가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하는 전기장을 이제 하면 우리가 적분을 이렇게 한번 딱 때려주면은 어떤 클로즈드 서피스에 대해서 사실은 보통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런 거를 제 기억으로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전기 선속 어떤 표면을 지나는 전기 선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클로즈드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어떤 클로즈드 서피스에 대해서 이걸 나가는 전기 선속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이버전스 시오렘에 의해서 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전하 밀도를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저희가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특히 여기에 나오는 그 다이버전스 정리를 가우스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알기로는 가우스가 전기장을 연구를 하다가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형식화? 뭐 시키신 건지 아니면 그냥 널리 쓰셔서 유명하신 분 이름이 붙은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거죠.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이제 쓰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는 또 가우스 디오렘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있는 걸 거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이제 자기장으로 이제 바꿔 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도 뭐 뭔진 모르지만 이제 로, 뮤, 마그넷 전 자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거는 실험적으로 관측이 안 됐다. 자기 선속은 어떤 클로즈드 서피스를 보면 항상 0이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우적 우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기장은 전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깔고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실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슥슥슥 사기치면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쿨롱도 그렇고 사실은 다 뭐 뒤틀림 저울이니 그런 걸로부터 다 나왔던 걸 텐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원래는 처음에 이 강낭콩 고리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너무하다 싶어서 이제 아마 모두가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 예시 이제 평행 그 도선으로 이제 가져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하시려면은 빌드업을 해나갔어야죠. 실험적인 거 얘기하면서 이런 이유로 이제 되더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자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을 해야 될 텐데 네, 자석은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유도를 하나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장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장의 다이버전스가 0이다라는 것을 네,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류가 있고 전류로부터 자기장이 생성되고 그 자기장에 대해서 다이버전스가 임의의 점에 대해서 0이다라는 것을 유도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 네, 그게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아니라 뭐 영구자석 같은 게 만약에 있다라고 네, 하면은 그런 게 있어도
그 이제 자석에 의해서 공간에 생기는 그 자기장을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보면 0이다라는 것도 유도할 수 있는 건지 그냥 그게 모두 궁금해져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그 스핀에 의해서 스핀이 어떻게 정렬을 했는가에 의해서 자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네, 전자라던가 원자 핵들이. 그러면은 일단은 사실은 이런 접근법은 아마 못 쓴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결국 저희가 고전 전자기학을 하는 거고 제가 그거를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 그것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점전화 했던 것도 점전화로 근처에 가면은 발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어디냐 이거. 점전화는 사실은 되게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고 사실은 점전화가 만드는 자기 자신의 셀프 인터랙션 같은 거를 고려를 하면은 에너지가 막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고 이런 효과들이 여기서도 이미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점전화, 스핀 이런 그 펀더멘탈 파티클의 그런 거를 고전 전자기로 하려고 하면은 예외 없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는 있다. 그러려면 이제 그건 우리가 양자 역학에서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양자 역학 수준에서도 되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고전 전자기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뭐, 뭐 틀린 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그거에 답할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네, 그 그러니까 자기장의 컬을 계산을 아까 하셨잖아요. 네, 거기 다시 보면은 컬 그 결론 맨 마지막에 빨간 박스로 해주신 부분을 다시 보면은 여기서 좌변은 x고 우변은 x 프라임인데 아,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그런 거죠? 네. 아니, 이럴 수가. 네네네. 그러면 아니 사실 저는 적분형이 더 익숙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배운 것은 적분형으로 먼저 배웠었어가지고 적분형이 더 익숙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로 해석을 하자면은 그 자기장의 컬 컬을 참 컬 자체를 우리말로 하기 좀 어렵긴 하네요. 그냥 회전이라고 칠게요. 회전은 그 포인트에서의 전류 밀도에 네, 네. 비례한다. 어떤 비례상수가 있어서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로컬하게만 얘기하면 막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긴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네네. 매크로로 하든 로컬하게 하든 뭐 똑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네네네. 네, 저게 도선이라 하면 근데 왠지 한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왠지 이렇게 딱 붙여서 그려야 될 것만 같은 이제 그 욕구? 아, 뭔가 그쵸? 뭔가 이게 네네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분형이 조금 더 편한 이유는 뭐 사실은 그 벡터 해석학을 쫙 하면은 뭐 같은 것이니까 어차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장의 어떤 필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 같은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미 다 이제 그런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과 연관을 지으려면 이제 사실은 미분형으로 쓰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긴 해요. 다만 뭐 실질적으로 그 상태에서 뭐 계산할 때는 또 적분을 하기 때문에 또이또이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적분형이 더 편한 이유가 그 적분형으로 얘기를 하면은 컬을 몰라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분형을 더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음, 지금 이제 얘기 나오다가 지금 짚고 넘어갈까 이제 나중에 짚을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따 갈게요. 네. 아니다. 지금 해야겠다. 노트를 만들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해야지 하고 안 만들었던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X도 제가 미리 표현을 해주고 B랑 E도 당연히 X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 그리고 저기 위에 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면은 제가 그거를 한번 잡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밑도 끝도 없긴 한데 그 첫 번째 파트 있죠. 그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저희가 쿨롱 게이지라고 하는 걸 잡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을 이거는 항상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왜냐하면 그때 다음과 같은 이제 게이지 자유도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이제 뭐 얽힌 상태를 안 썼지만 항상 잡을 수 있거든요. 잡으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뒤에선 저희가 쭉 이거를 쓸 거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로렌츠 게이지라고 하는 거를 그냥 쿨론 게이지라고 해서 이것만 영어로도 잡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잡았다 치고 저를 이제 믿어주시고 한번 전개를 해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이거랑 이제 얘만 남았으니까 우변이랑 합치면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약간 패턴이 보여요. 물론 얘가 벡터긴 한데 어쨌든 얘가 선형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거는 A, I, X를 집어넣으면 얘는 J, I, X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희는 사실은 첫 번째 형태의 방정식만 4개를 지금 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 4개를 지금 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4파이 r분의 1을 집어넣으면 디렉 델타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때 여기서 이제 대략 보였었고, 그래서 이제 뭐 좀 미완이긴 하지만 이런 얘가 디렉 델타 역할을 한다. 적분하면은 x 프라임을 기준으로 적분을 하면은 이제 0이 나오더라.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활용을 할 거냐면 그린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선형 연산자가 있을 때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x랑 x 프라임에 대한 함수 얘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옮길게요. 지금 이제 1차원 뭐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만약에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뭐 얘는 이제 저희가 뭐 dx도 될 것이고 3차원이면 뭐 이런 것 뭐 수많은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들이 이런 형태로 쓰여질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얘는 저희가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뭐 원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든가 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이런 거 다 따져야 되지만 이제 다 무시하고 제가 한번 적어보면 혹시 얘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저희 항상 하는 대로 이 미분 연산자가 적분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잘못 썼네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일단 기본적인 상황에서 이 그린 펑션과 소스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한 게 원래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그린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만족하는 거였기 때문에 선형 미분 연산자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제 대응돼서 존재를 하는 걸 거거든요. 우리가 존재한다면. 근데 저희는 이미 마이너스 라플라시안의 그린 펑션이 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연산자일 때 3차원이니까 이제 벡터로 썼지만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한다고 하면은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진다 했잖아요. 소스 넣어서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의 솔루션은 아래다 쓸게요.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린 펑션이 뭐냐면 4파이 r분의 1이었거든요. 따라서 정, 뭐 미리 앞으로 빼서 정리를 해주면
아래는 저 로 대신에 J가 그냥 들어가면 뮤 제로 J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앞서서 구했던 벡터 포텐셜하고 스칼라 포텐셜을 이렇게 그냥 정의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미분 방정식이 원래 주어져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죠. 이제 그린 펑션 방법을 통해서. 왜 이제 이거를 굳이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앞에 막 이런 쿨론 게이지를 썼네 하면 이런 과정까지 써가면서 다음 시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파동 함수에 관한 연산자인 이제 달랑베르시안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맛보기로 이제 그린 펑션 방법을 한번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해를 위해서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마지막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로 넘어갈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 들리나요, 지금? 제가 네, 들립니다. 지하철인데. 네. 들립니다. 저는 저 학부 때 그린 펑션을 배웠을 때 내가 기를 쓰고 이해하려고 해도 학부 때 이해를 못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컬, 다이버전스 이런 거는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뭐 이런 예시가 느낌 왔는데 그린 펑션 내용을 이해를 거의 못했던 것 같고요, 학부 때는. 좀 약간 저래서 어쩌라고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수학적으로 저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를 알아야 좀 본 맛을 알게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전엔 그냥 넣어서 그냥 계산해서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밖에 안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야 좀 저도 다시 보는데 좀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제 근데 제가 그냥 네, 미래 약간 그냥 질문인데 먼저 제가 말하면 제가 그린 펀션 쪽 공부를 잘 안 했어서 네. 잘 모르는데 저 라플라시안의 그린 펑션이 그러니까 딱 저 꼴만 있는 건 아니죠? 저기서 나오는 저 x에서 x 닷 절대값분의 저거 뭐라고 해야 돼? 4파이분의 1. 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한 딱 저 꼴만 있는 건 아니죠? 음, 아니면 저는 이제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항상 저것만 예시로 봐서 일단 혹시 아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는 건 일단 이게 차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이건 3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고 이제 2차원이면 막 아마 로그가 붙고 막 이런 식으로 뭐 달라지거든요. 아, 일반적인 뭐가 있나 보네요.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또 다른 차원이면 또 달라지고 그리고 아마 사실은 여기 디렉 델타인데 미분해서 그 0 되는 거는 뭐 항상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뭐, 그쵸, 예. 그래서 그 인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미분 방정식이 항상 이런 거 풀 때 그 또 그 베타는 0이라고 하면은 푸사이는 항상 푸사이 플러스 베타를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저희가 항상 바꿔줄 수 있는데 예. 사실은 G에다가 제가 어차피 미분하면 0 되는 거를 이 바꿔주는 거랑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일 것 같아서 다만 이제 이때는 베타가 이렇게 되냐 아니면 이 적분 밖으로서 정의가 되냐 뭐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 G를 바꿔주는 거는 아마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내 맘대로 조절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음,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 저도 일반적인 대답은 알지를 못해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딱 저 꼴을 가장 많이 보고, 저 꼴 외의 꼴을 이제 형태를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순간 든 생각? 음, 그래서
근데 뭔가 그 제너럴라이즈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갑자기. 차원에 따라서. 이제 미리, 근데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하면은 그런 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해석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저희가 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 선형 결합으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저희가 디렉 델타를 단위 소스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G라고 하는 거는 이 단위 소스가 어떻게 전파를 하는가, 어떻게 다른 포인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라플라시안의 그 그린 펑션이 4파이 R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쿨롱 힘이랑 이제 뉴턴의 중력에서 둘 다 나왔던 꼴이고, 해석을 이제 단위 질량이 떨어진 곳에 가하는 포텐셜, 단위 전하가 떨어진 곳에 가하는 쿨롱 힘, 단위 전류, 단위 전류가 떨어진 곳에 가하는, 예, 물론 이제 그건 방향 이슈가 있지만, 떨어진 곳에 가하는 그 자기력을 표현하는 게 4파이 R분의 1꼴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린 펑션을 관찰하면은 그 똑같은 이제 그걸 어떤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을 공유하는 힘들이 왜 다 똑같이 써지는지를 이제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거를 풀이의 변환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재미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혹시 뭐 관련해서 다른 분들 또 뭐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마지막 네 페이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그냥 여기 있는 걸 따라 읽으면은 그린, 음, 저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커널이 넌 트리비얼 하면은 그린 펑션은 보통 유니크하지 않은데 하지만 보통은 뭐 대칭성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서 유니크하게 만든다라고 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연산자를 이제 0으로 만들어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커널이 이 베타에 해당하는 걸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미분 방정식으로 따지면. 네. 그래서 아마 저거에 따라서 이제 논 유니크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관찰을 했던 바긴 한데 아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걸 넣으면은 거의 픽스가 될 거예요. 아니면 저희 뭐 항상 하는 것처럼 이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여기서 커널이 넌 트리비얼 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0 말고 다른 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베타가 0이 아닌 거. 아, 네, 네, 네. 미분 연산자면은 뭐 그런 게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미분에서 0 되는 거. 그러니까 콘스탄트에 해당하는 거죠. 일반적인 미분에서. 네, 네, 네. 콘스탄트 term은 아, 항상.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린 펑션에 대해서도 가볍게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이제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뭐 시간 차감의 문제로 못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냥 사기를 청하면서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제 관찰했던 게 스테이셔너리 차지랑 스테이셔너리 커런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봤던 두 개가 이제 전기장의 컬은 0이었고 전기장의 다이버전스는 로 오버 에필론 제로였고 자기장의 다이버전스는 0이고 자기장의 컬은 뮤 제로 J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거 두 개가 모디파이가 돼야 되는 그 상황을 이제 볼 겁니다. 언제 차지가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고
또 커런트가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을 때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역시 그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실험적 그게 있는데 그냥 그렇다 치고 이제 넘어갈 거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떤 안사츠로 차지 컨저베이션 전하 보존 법칙을 성립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왼쪽에 있는 V라고 하는 볼륨이 있는데 이 볼륨 내부에 있는 전하가 변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플러스면은 전하량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면 전하량이 줄어드는 거고. 그럼 보존 법칙에 따르면은 이제 그러면 그 경계선을 따라서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제일 마지막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경계면을 따라서 전하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과 같은 이제 조합이 0이 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걸 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다이버전스 시오렘에 의해서 이거는 볼륨 인테그랄 오브 이제 다이버전스 오브 전류 밀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전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하 밀도의 그 볼륨 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쓸 수가 있고 이제 이 이분은 안으로 집어넣는 그 또 우리 항상 하는 그거 하고 볼륨은 아비트러리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모아서 쓰면은 볼륨 인테그랄 오브는 0 아비트러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조금 더 로컬하게 차지 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생각한다. 그러면 로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고 전류 밀도가 차지 커런트 덴시티가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변한다고 하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이미 이제 저희가 스테이셔너리 차지, 스테디 커런트의 조건을 이제 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깨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롭게 양쪽 각각이 0이 아니고 합쳐서 0이라는 조건으로 이걸 완화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관찰해 보면은 저희가 앞서서 마그네토 스태틱스 계산할 때 이런 B의 컬을 계산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 파트는 이제 고정인데 여기 고정이고 여기도 이제 다이버전스 요림에서 볼륨에서 0이 됐기 때문에 이제 0으로 날렸던 건데 여기는 제가 J의 다이버전스가 0이기 때문에 제가 날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날아가지 않는 상황을 저희가 생각하겠다는 거고 그럼 얘를 살려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제가 그럼 살려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 다이버전스 오브 J는 마이너스 이제 전하 밀도의 시간 미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계속 하던 그레디언트 프라임에서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로 r분의 1 할 때 바꿔치는 테크닉을 썼고요. 그럼 그걸 정리해서 아래다가 적어보면 제 여기서 t도 이제 살려서 적었죠. 왜냐면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뮤제로 이제 j 더하기 제가 엡실론 제로를 일부러 이제 앞쪽에 빼고 여기 안쪽에 하나 넣었습니다. 뮤제로 그러니까 뮤제로 엡실론 제로 이제 파셜 데리베티브 얘 밖으로 빠지고 왜냐면 얘는 t에 대해서 의존을 안 하잖아요. 어차피 밖에 빼도 이제 로에 대해서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밖으로 빼주고 정리를 해보면은 안쪽이 전기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총합해서 적으면 이 파트가 새로 들어왔죠.
오른쪽.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거를 뭐 막 뭐 변위 전류다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문제 세팅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유도되는 어떤 전기장의 변화를 이제 전류를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류를 해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이제 어쨌든 이 총체적인 결과를 저희가 앙페르 맥스웰 이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아, 아, 아.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전기장의 컬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막 실험 같은 거 가져오면서 패러데이가 했던 그 수많은 실험들 그 유도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이제 그 기전력이라고 하는 그게 사실 전압이죠. 그게 어떻게 변했느냐에 대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런 것들 다 생략하고 그냥 써볼게요. 그 저희가 오의 법칙을 생각하면은 이 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일렉트론 전기장하고 이제 비례하는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아니면 꼭 전류가 아니어도 이제 어차피 저희가 전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전기장이기 때문에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어떤 고리 전류에 대해서 그 공간을 그 잠시만요. 이거는 써놔야겠다. 다음과 같은 이제 고리 전류에 대해서 이 여기를 어떤 자기 선속이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이 고리를 움직이게 하든 자기장을 변화시키든 뭐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든 어떤 식으로는 해서 저 안에 지나가는 이제 자기장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류가 흘렀다는 거죠. 그럼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전기장이 저 안에 서큘러하게 돌았다는 거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전기장의 이제 어떤 클로즈드 서킷에 대해서 이 라인 인테그랄이 0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결과는 좀 이상한 게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일렉트로 스태틱스만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또다시 이 다음과 같은 이 스톡스 스요렘에 의해서 어떤 벡터의 클로즈드 이제 라인을 따라서 적분을 하면은 그 컬을 이제 어떤 그 서피스에 대해서 그 적분하는 거랑 똑같아지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아까까지는 컬을 취하면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저 파트는 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레지듀얼한 전기장이 새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스태틱스에서는 관찰하지 못했던 그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거가 이제 정체를 찾는 게 우리가 목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합쳐서 적분을 해도 0이 안 되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아까 봤다고 했던 실험적으로 관찰했던 이 법칙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걸로 썼어요. 토탈 전기장의 그 클로즈드 그러니까 이 S에 대해서 이 경계면에 대해서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은 컬로서 표현이 되는데 스톡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는 오른쪽에 의하면 이제 또 DT는 안쪽으로 제가 확 집어넣어 버리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이 서피스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전류 고리도 막 바꿔가고 하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안에 있는 저 컨트리뷰션만 0이 같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컬 오브 이제 전기장은 플러스 그러니까 뭐 방금까지 맥락에서는 이렇게 적는 게 맞으니까는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된다.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식으로 쓰면은 이제 컬 오브 전기장 더하기 자기장의 시간 파셜 타임 파셜 데리베티브는 더하면 0이 된다. 이것을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 가지를 다 구한 거예요. 첫 번째, 이 소위 말하는 가우스 법칙. 두 번째, 근데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가우스 for 전기장.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형태로 적어보면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마음 심안으로 이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쓰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저거. 앙페르, 맥스웰. 이 두 개가 저희가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이룬다. 이것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로 J가 전기장과 자기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소스가 그러니까 전자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게 이 두 개의 방정식이고요. 또 나머지 이제 두 개의 그 방정식이 있죠. 아, 방해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했었고 얘는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이다. 얘들은 저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얘는 전자기장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지 않은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고 넘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거는 맥스웰 이퀘이션은 아니지만 로렌츠 힘이라는 게 있죠. 아, 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그 전하에게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두 개도 전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방정식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거 파트만 보면은 이미 이게 힘의 정의인 거 알잖아요. 전기력의. 이걸 그냥 로렌츠 변환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거를 로렌츠가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지만 뭐 그 다른 방식으로도 사실은 비슷한 거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로렌츠 T 오브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전기 포텐셜과 이제 자기 포텐셜, 마그네틱 포텐셜도 있었다.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포함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다섯 가지 방정식을 놓고 이제 전개를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이제 풀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전기 포텐셜과 이제 자기 포텐셜이 있죠. 지금 제가 한 가지를 이제 굳이 얘기를 할까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 그렇죠. 굳이 이제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얘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포텐셜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번을 위해서 이제 이것까지 미리 다 이제 해놓고 가면은 뭐 이제 이런 이제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그 전기 포텐셜 같은 경우에 어떤 걸로 이제 도입이 됐었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오른쪽은 없던 거죠. 이 오른쪽은 없던 거고 이거 통째로가 다음과 같은 이제 얘랑 아이덴티파이가 됐단 말이에요. 일렉트로스태틱 파트에서만 존재했던 건데 얘는 이제 인덕션을 고려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이제 과정을 거치면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이것만 있었는데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그레디언트 더하기 다음과 같이 이 전기장하고 얽히게 되면서 그러니까 패러데이 인덕션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게 들어오는 겁니다. 저런 게 들어온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추가가 되겠죠?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는 어떤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방정식들을 아까 스태틱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 스칼라 포텐셜이나 벡터 포텐셜이 어떻게 나오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린 펑션 방법 이용을 해서. 근데 똑같은 방정식이 여기서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그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앞에 타임 데리베티브 파트가 붙어요. 그게 C 제곱분의 1 그리고 파셜 데리베티브 제곱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제곱이 아까 그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제곱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는 무한으로 취급했던 광속을 이제 뭔가 유한으로 하는 그런 느낌하고 이제 비슷해지는 거고 이제 방정식의 그냥 미분 방정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광속에 관한
파트가 이제 솔루션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전자기파 얘기도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칠게요. 안 그래도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 과정은 하나도 모르고 결과만 알고 있는 것이 저 맥스웰 이퀘이션으로부터 전자기파의 속도를 유도를 했다. 네. 그래서 전자기파가 빛이 혹시 전자기파가 아닐까라고 추정했다는 팩트만 알고 있고 중간 과정 하나도 모르고 있어서 그게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맥스웰 이퀘이션으로부터 어떻게 전자기파의 속도, 텀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거지? 속도가 저거 아닌가요? 저 뮤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아, 그쵸. 그 루트 C. 1인가요? 맞나요? 저게 C 제곱분의 1입니다. 뮤제로 엡실론 제로. 아, 그 스퀘어 루트를 해야 되는군요. 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갑자기 그 일단 저희가 이걸 이제 가정을 깔고 그러니까 전하가 없는 공간을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왠지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꾸로 쓸게요. 이 네 개의 방정식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맥스웰 방정식이. 그러고 나면은 저희가 여기랑 여기에 각각 맞나? 컬. 일단 한번 컬을 취해 볼게요. 저도 지금 네네, 구체적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컬을 한번 취해 보면은 아니 근데 뭐 계산이 길지는 않으니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사전을 보죠. 또 갑자기 말은 뻥뻥 바로바로 할 수 있다 해놓고 이제 또 하려고 하니까 귀찮아지는데 이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이렇게 들어왔고 얘는 그냥 벡터 항등식에서 근데 얘 0이죠. 위에 이제 가우스 저 롤을 0으로 놨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그 마이너스 맞나? 뭐 맞겠죠? 지금 부호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마이너스네요. 뭔가 지금 부호가 이상해서 지금 저도 아, 네네, 그렇죠. 네 저거 서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 왜 이렇게 전지장 거리랑 그거랑. 네,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저희가 파동 방정식이라는 거 알죠?
뭐 다음과 같은 거가 이제 파동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벡터인지 저거 좀 틀렸는지는 모르겠네요. 얘가 어떤 속도 제곱분의 1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광속분의 1이 아닌가? 그래서 C는 이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지금 C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는 이걸 구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컬을 추려보면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U0 엡실론 제로 제가 그냥 미리 귀찮으니까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바로 이렇게 때려 박으면 얘 0이고 얘는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연기하면은 이제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기장과 이제 자기장이 어떤 똑같은 속도를 가지는 어떤 파동처럼 날아가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긴 좀 귀찮은데 서로 방향이 어떤 걸로 보였어야 되는지 지금 조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뭐 좋은 그림이 이제 어디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가져오기로 할게요. 전자기 유도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얽혀가면서 서로 E, B 그리고 직각인 E 크로스 B 방향으로 이제 날아가는 식으로 전자기장을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자기파가 나가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다. 저희는 안 할 거지만 어떤 것도 보일 수 있냐면 전하가 막 움직이면은 그거에 의해서 어떤 레디에이팅 필드에 대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거는 이제 전자기학 교과서 뒤쪽에 나오는 좀 계산이 많은 과정이라서 안 할 건데 R을 되게 크게 보내면은 이제 전하가 없는 공간에서는 그냥 전자기파로 다시 이제 좀 근사화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래다가 뭐 하나 더 적으면 전자기파 솔루션을 저희가 구했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네. 비밀번호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여주신 게,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공간에, 그러니까 전하랑 전류는 없고, 그냥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허용하는 전기장과 자기장만 가지고 유도가 된 거네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동 방정식의 해랑 똑같이 생겼네? 에서부터, 혹시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러니까 자기장과 전기장은 서로가 서로를 유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파동이 아닐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 재밌군요. 음, 그래서 다음번에 그러면 이제 아까 컬 이런 거는 다 노트에다 적어놓고 했죠? 하고 이제 연기할 수 있으니까 오늘 했습니다. 그냥.
또 혹시 어, 그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하고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이렇게 그룹핑을 별도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네. 또 있나요? 네. 이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제 써놓은 대로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어떤 사실은 스트럭처 오브 이입이라고 해놨는데 약간 그냥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내추럴하게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리컬한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그 가우스 이퀘이션 for electric field랑 앙페르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경우는 전하랑 전류가 있을 때 전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음, 이번에는 안 하고 제가 아마 모르겠어요. 배동성 선생님이 그걸 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실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전자기장을 라그랑지 해밀턴 역학으로 표현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상대론적 양자학에서 아니 상대론적 양자학이래. 상대론적 전자기학에서 이거를 F 뮤뉴라고 하는 A 필드 그 스칼라 필드랑 벡터 필드를 포벡터 형태로 묶어가지고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두 개가 이제 묶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묶이냐면 얘들이 뭐 좀 묘사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묶이게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앙키 아이덴티티 공간이 좁아서 안 쓸 건데 아니, 사실은 기억이 안 났어요. 비앙키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그냥 그 내추럴하게 어떤 그 지오메트릭하게 나오는 딱 보정이 되는 그런 아이덴티티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만 적어놓겠습니다. 비앙키 아이덴티티로 이제 표현이 된다. 두 개가 내추럴하게 오리진이 다르다는 거를 이 형태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순진한 생각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결과를 알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파동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네. 그 식 자체에 이, 음, 어, 식 자체에, 식 자체에,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식 자체에 V가 없으니까 네. V랑 상관없이 뭐 광속 불변의 원리가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아, 그런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광속 불변은 어찌 보면은 이제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다만 어떤 메테리얼이 있으면 엡실론이랑 뮤는 이제 계속 바뀌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떼어내고 퓨어한 상태에서 그렇게 될 것인가? 음. 근데 위에 그 전하 전류가 0이라고 한 거 자체가 이미 입실론 뮤, 저, 저, 그, 저 입실론하고 뮤를 제로로 놓겠다는 거랑 같은 뜻이죠?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기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넷 차지를 생각할 텐데 일단은. 근데 사실은 로라고 하는 게 그 리딩 오더에서는 넷 차지일 텐데 실제로는 내가 어떤 작은 예를 들어서 그 뉴트론이라고 하면은 중성자 쿼크 세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그게 당연히 전하가 0인데 굉장히 가까이서 상호작용을 뭔가랑 시키면은 그 내부에 있는 전하에 의한 구조가 무시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메테리얼이 예를 들어서 쫙 차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넷 차지는 0이고 로컬하게도 거의 0으로 보이는데 정말로 그 효과가 0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슈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사실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죠. 미리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보통은 그런 한 발짝 나가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 기억으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뒷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전화를 뭐 흔들면 나오는 전자기파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전화가 가속될 때 뭐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전화가 정지 상태에서 보나 이제 움직이는 상태에서 보나 빛의 속도가 등속도인 거를 유도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수식으로 거기서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그래서 관성계에 따 어떤 뭐 얘가 등속 운동을 하던 아니면 뭐 그 정지하고 있든 그런 식으로 그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이제 유도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네요. 에테르 같은 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던 건지. 이제 그냥 교과서에서만 이거 쭉 넘어가는데 이제 막 에테르 이런 거 넣어서 막 뭐 또 이런저런 처리를 했을 거라서 실제로 어떻게 했었 그 사람들이 어떤 혼란을 겪었는지는 좀 또 이 음. 뭐 많이 혼란스럽지 않으셨을지. 그리고 아, 아까 그 연구자석 질문에서 네, 그 대답을 하시면서, 뭐, 양자역학 얘기를 하신 거는 혹시, 그러니까 연구자석 안에 그 스핀이라는 현상이, 아니, 스핀이라는 게 전자의 회전으로 생기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를 혹시 네, 고려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물론 뭐 궤도에 의한 뭐 그 자기장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여기서 더 근원적으로 저희가 전자가 내추럴하게 가거지고 있는 그 스핀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로렌츠 그 계속 나오는 이 유명한 로렌츠가 이제 그거를 계산했을 거거든요. 이게 전자가 사이즈가 당시에 이제 알려진 사이즈도 이거보단 작을 것이다라는 게 아마 있었을 거고 걔가 어떤 매우 작은 구체여서 회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속도로 돌아야 그런 이제 자기장을 스핀을 만드나 가운동량 근데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속보다 엄청 음, 큰 속도로 돌아야만 그게 되는 거라서 이제 그게 좀 이슈가 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쵸 그거를 항상 그 스핀 연구하시는 분들도 뭐 스핀트로닉스 요즘 이런 것도 핫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시는 분도 뭐 김갑진 교수님 그런 분들 이제 유튜브에서도 막 얘기 잘 해주시고 콜로키움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 정말 뭐냐 하면은 비유적인 설명 말고는 조금 음,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이게 뭐 시공간 대칭성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 어떤 성분 중에 하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할 수는 있지만 뭐 기억은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설명이 와닿을 만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뭐 다른 분들 이제 없으시면 뭐 내용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네. 물리 지금 이제 박민관 선생님께서 해주신 내용이 학부 한 학기 전자기학보다 양이 많습니다. 아, 맞긴 하죠. 이게 이게 학부 저 게이지 이론 빠져야 되고 사실 저거 아까 보시면은 호모지니어스, 인호모지니어스 저런 식으로 사실 이퀘이션에 뭔가 수학적인 얘기를 까지 안 해주는 데도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물리학 과라고 꼭 미분방정식을 배우지 않습니다. 저도 미분방정식을 배워본 적이 없고요. 실제로. 전 뭐 이제 뭐 우주과학과 약간 뭐 물리학과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지금 어 그 교수님들도 한 학기 동안 하는 걸 금요일 저녁마다 세네 번 해서 끝냈다. 삐뚤어마뚤어. 네. 하지만 되게 네, 중요한 부분들을 가장 잘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 약간 제 감상은 저는 이제 처음 이거 배웠을 때 생각나는데 맥스웰 방정식 배우면 전자기학 전부래요.
저 지금 보여지고 있는 페이지가 전자기학에 약간 그 뽕이 차잖아요. 저것만 알면 내가 뭔가 그 전기를 지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 배우고 났는데 굉장히 좀 허무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실제 푸는 게 워낙 시가고 실제 푸는 거랑 또 음. 다음 시간에 제네럴한 케이스를 풀겠지만 제네럴한 케이스를 푼다고 또 프랙티컬하게 응용해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전혀 다른 문제라서 그쵸, 그쵸. 트레이닝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 막 좀 문제 내기 쉽게 나온 거지 사실 저렇게 예쁘게 막 그 구형 대칭 있고 그렇게 안 되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죠. 저는 실- 모르지만 또 전기 전자 쪽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입만 사는 놈들이 맞네. 한다고 이제 또 만 한 놈들. 호통을 치실 수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뭐냐. 그 맥스웨이 방정식 저거 사실 뭐 전화랑 전류밀 또 없다고 하면은 사실 더 목골이 예쁘거든요. 그 밑에 나중에 그 빛 광속 보려고 이제 파동 방정식 걸로 풀었을 때 그거 보면은 왠지 딱 뭔가 딱 있는 것 같아요. 뭐에 다이버전스에 대한 것, 컬에 대한 것 해가지고 뭔가 대칭성도 있는 것 같고 연관도 있는 것 같고 만물을 다루는 만물이 아니라 이제 진짜 전자기학을 지배할 것만 같은 그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수식들을 보고 예쁘다라고 처음 느낀 게 이제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수식들을 보고 처음으로 예쁘다라고 느낀 게 맥스웰 방정식 그 네 개 딱 써놓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감상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주과학과여서 물리학과에서 있는 4대 역학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배웠던 게 전자기하학이었거든요. 생각이 나네요. 지금 봐도 수식은 예쁜 것 같습니다. 참 시험 보러 갈 때 치트 시트를 이것만 들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참고로 그래서 저는 여기 몇몇 분들한테 썰을 풀었는데 그 저 맥스웰 방정식 4개 쓰면 그 4개 써놓고 그러니까 12문제인데 꼬리 문제 다 3, 4개씩 해가지고 시험 시간 무제한짜리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험 감독하던 조교가 가장 불쌍합니다. 시험보다 저녁도 먹고 와도 되고 막 아무튼 왜냐면 저거면 다 풀 수 있거든요. 이론상 진짜 낭만 폭발하네요, 진짜. 뭐 한짜장 먹으면서 했었는데 이, 제 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 물리학과 물리 선생님이 해주셨던 썰이 이제 한 20년이 델타를 걸쳐서 지금 아직까지도 있는 얘기였군요. 그렇게 오래되신 얘기는 아닐 텐데 10년 이내 얘기일 텐데 분명히. 네, 아닌가? 뭐 깊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네 그래서 제 감상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하라면 거의 못하겠지만 계산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좀 있네요. 그 시험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죠? 전자레인지 전자기파 차폐 원리를 시험에서 했던 기억이 나서 네, 아, 네, 또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뒷부분은 계산이 진짜 엄청 많았는데 그 막 뭐였지? 지연 시간 막 이런 거 들어가서 네, 엄청 많았는데 거기는 약간 다시 보기 싫어요. 저 거기는 다시 보기 싫고
뭐 근데 하긴 할 겁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근데 이제 좀 그린 펑션 메소드를 쓸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아까 좀 이 라플라시안의 그린 펑션으로 일단 한번 언급을 해드려야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충격이 덜하다. 네. 밑밥을 까신 거죠. 음. 예방접종. 네, 아무튼 그렇고 아까 이제 뭐 특수상대론 이야기도 조금 나왔는데 그렇게 딥하게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제가 이제 약간 이제 허접이라서 그렇게 딥하게는 못 들어가고 네, 어, 교과서 내용 정도로 해서 네,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건데 뭐 그게 뭐라고 저 분명한 허접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진짜 허접. 아 저런 단어가 있었지. 네. 약간 번외인데. 혹시 편집되나요? 이 부분만? 요것만 남겨주십시오. 쇼츠는 없죠 아직. 아 있구나. 애기리 나오지 종종. 네. 그러면 또 다른 분들 뭐 없으시면은 공유는 여기까지 할까요? 아, 네, 공유는 여기까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여기서 더 제너럴라이즈 할 게 뭐가 있는 거죠? 특수 상대론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 특수 상대론이라 하면, 이제, 그러니까 퓨어하게 이론적으로는 관, 특수 상대론으로 네, 기술을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러면 아까 말한 맥스웰 방정식 이런 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 할 때는 아니고요. 디퍼런셜 폼으로도 똑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퍼런셜 폼을 하실 때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제 특수상대로는 그거 아니에요. 이제 사실 전기장이랑 자기장이랑 그냥 똑같은 건데 그냥 좌표 약간 좌표 변화해서 돌려서 보면은 자기장이 전기장 되고 전기장이 자기장 된데 약간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저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제 논문 썼을 때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해서 뭐 이런 제목이었을 텐데 네. 거기서 이제 뭐 로렌츠 변화해서 식 바꾸고 그런 것도 나오지만 또 그 뭐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뭐 아, 전하가 있어. 휴가 지금 뭐 대충 이게 안 흐른다고 한번 해보고 이제 얘 입장에서 어떤 이제 얘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얘는 지금 쿨롱 힘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정량적으로는 제 기억이 안 나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제가 로렌츠 변환을 해서 이 얘도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얘는 v 플러스 v 프라임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정지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관찰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이제 여기에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그 힘이 들어가는데 보면은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기면 힘이 그 자기장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생길 거니까 그러면 V 크로스 B 맞나? 네, 조금 헷갈리는데 양전하라고 하면은 밀어내잖아요, 힘이. 근데 그러면 전류가 흐르니까 B가 저쪽으로 하면 로렌츠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 길이 수칙에 의해서 전류 밀도가 커지는 이 길이가 작아져서 전류 밀도가 커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이것만큼 사실은 이제 위쪽으로 힘이 플러스로 더 작용해가지고 밀어내는 힘이 두 개 상수한 힘 하면은 왼쪽에 이 여기서 본 거랑 이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논문에 설명했습니다. 아,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떻게 얽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이쪽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왼쪽 좌표계에서는 이제 자기장이 없고 오른쪽 좌표계에서는 자기장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개가 말해주는 힘의 크기는 같다.
그거가 사정될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난 너무 궁금해. 저도 궁금합니다. 약간 그 제가 해야 될 부분을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전 네네네. 입만 살아서 이제 말로 털었고.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어,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잖아요. 다음 네, 주에.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하시는 건가요? 풀어야죠. 얘를 방정식을 썼으니까 네. 이제 풀어야 되지 아, 않겠습니까? 방정식 유도로 끝나는 게 아니었군요. 네, 일반화 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강성호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네네네. 일반화되는 부분 중에 그 제가 정말 그 아주 계산을 진짜 더럽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진공에서 하는 상태고 얘가 이제 그 일반적인 물질에서 빛이 진행할 때를 하고 그 매질에 따라서 이제 다른 매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기에서 물로 가잖아요, 빛이. 그럴 때 뭐 굴절되는 거랑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일반화를 하거든요. 전자기학 저기 학부에서 배우면 전자기학 투 부분에 하는데 진짜 계산이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산을 그 파도 속에서 네, 허우적거렸던 데 기억이 있네요. 이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진공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진짜 상남자 상여자들은 이제 이 메테리얼 속에서 다루죠. 진짜들의 시간인 음, 거죠. 사실 맞아요. 약간 쌍극자가 안 나왔다. 학부 때랑 다른 거. 학부 때 이제 물질로 가면 꼭 쌍극자를 이제 한 다음에 막 계산 노하다를 엄청 시켰죠. 광학 뭐 이런 거 나오고 아, 이제 아까 맞아요. 아, 안 할 겁니다 그런 건. 근데 약간 보통 그래서 딱 대칭으로 전기장 배우고 이제 유전체에서 전기장 배우고 자기장 배우고 물질에서 자기장 배우고 그런 식입니다. 쌍극자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전자기학 말고 그냥 일반 물리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가 할리데이고 하나가 서웨이.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느낌이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할리데이는 뭔가 계산을 많이 시키고 서웨이는 계산보다는 좀 개념 위주로 설명을 많이 했던 그래서 텍스트가 많았던 음.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쌍극자가 할리데이에는 나오고 서웨이에는 안 나옵니다. 음, 어? 나왔나? 딱 그 느낌이 납니다. 제가 근데 서웨이는 판본이 하도 많아서 좀 네. 그런가요? 쉽게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했는지. 저 제, 서웨이 봤었는데. 제 기억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한번 봐야겠네. 판본 하니까 생각난 건데 대학교 처음 갔을 때 이제 교수님이 올려준 판본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각 과목마다 걱정했는데 그냥 다니다 보니까 아 버전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그냥 아무거나 사도 되는구나 아니 오히려 좀 학과에 약간 좀 학과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재를 안 사고 선배 거 제본을 해서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들 또 강의 계획서 업데이트를 안 하셔서 막 네, 맞아요. 한이 나온 책인데 왜 아직까지도 막 그런 일들이 있죠. 그냥 최신판 사면 되는 거더라고요. 아, 쌍극자가 나오긴 나오는군요. 예제로 나오는군요, 예제로.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온다고 생각했지? 사실 일반 물리 2가 사실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거의 전자기학 배우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오프 터 레코드로 할 만한 비난이지만 제 일반물리 2 시험 감독 했을 때
막 차라리 쓸 게 없으면 맥스웰 방정식이라도 써놓지. F는 MA로 다 도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오. 할 거면 맥스웰 방정식을 쓰면은 뭔가 걸릴 건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냥 F는 MA를 네, 썼다고요? 2학기 시험 과목 2학기였는데 이제 일반 물리 2였는데 그렇게 써놓더라고. 그래서 아, 참 뭐, 기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즐거운 생활 하나 보죠. 그렇죠. 참, 저도 교수님 그때 저 때도 교수님이 그때 진짜 문제를 거의 예제에서만 냈는데 애들이 못 풀어가지고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심지어 그때 코로나 때라 학점 되게 잘 줄 때였는데 조금만 더 하지. 음, 사실 이거 뭐 이거 아직 녹화 안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끝내드릴까요? 끝내시고 끝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역시 대학원생이라.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